소파에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몇 시간씩 TV 보잖아요.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앉는다든지 허리 디스크 압력이 가장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뼈가 틀어지고 정렬이 무너지게 되면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스크가. 특정한 약을 먹고 효능이 좋은 주사 한 대 맞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체 운동, 골반 운동을 많이 하셔야 허리에 안정환을 줄 수가 있고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됩니다. 따라하기만 해도 허리가 좋아지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한국 사람 80% 이상이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허리 통증이 된 이유는요,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리 쪽으로 우리 체중과 중력이 집중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니까 디스크가 납작해지고 척추에 변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요, 우리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허리가 퇴화가 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인의 평균이요, 하루에 9시간을 앉아있는다 그래요.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골반이 뒤틀리고 척추가 원래 S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꾸부정한 C자가 되고, 그러면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운동을 잘 안 하죠.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지고 코어가 약해지니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고, 요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허리의 피로가 다음 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보죠. 스마트폰 보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허리에도 영향을 줘요. 현대인들이 허리 통증을 고질적으로 달고 있는 겁니다. 허리에 통증하고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허리가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체중, 무게중심이 집중이 되는 곳이죠. 움직임이 되게 많고요. 그냥 굽혔다 폈다 정도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회전까지 해야 되는 관절이에요. 관절면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힘을 잘 못 받는다는 거죠. 약하다는 뜻입니다. 무게는 제일 많이 받고 움직임이 가장 많은 구간이니까 당연히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뼈가 틀어지고 정렬이 무너지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스크가. 살짝 찢어지면 그 안쪽에 있던 수액이 흘러나오면서 또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근육이 경직이 되거든요. 경직이 되면 또 되게 아파요. 그 상태에서 신경이라도 압박을 당하게 되면 다리가 저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또 더 안 움직이잖아요. 엉덩이 근육까지 약해지고 하체 근육이 약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심한 염증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허리를 망치는 최악의 자세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움직여야 돼요, 사람은. 우리 몸은 원래 걸음을 걷도록 설계된 몸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하루 종일 똑같은 자세로 움직임 없이 계속 있었다. 허리 디스크 압력이 가장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 허리 디스크 내에 압력이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엉덩이 앞으로 쭉 빼게 되면 S자 곡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C자 곡선, 후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디스크에 굉장한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왼쪽과 오른쪽의 근육이 균형이 안 맞는 자세들이 있잖아요.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앉는다든지, 그런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 허리를 망치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TV 볼 때 소파에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몇 시간씩 TV 보잖아요. 근육이라는 건 움직여줘야 튼튼해지는데 당연히 코어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TV 볼 때요, 웬만하면 자세를 잘 잡고 보시는 게 좋고, 너무 장시간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전에 엎드려서 스마트폰 보는 자세, 그런 것도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죠. 허리 근육통을 빠르게 풀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칭 하나만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주세요. 양발을 모으고 천천히 허리를 회전시켜 줍니다. 정말 천천히,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허리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다 했으면 이번에는 양쪽 팔로 상체를 들어주세요. 30초 정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할 때 통증이 느껴지면 팔꿈치로만 하셔도 됩니다. 팔꿈치로 30초 해서 버틸 수 있으면 다시 조금 더 올려서 올리고요. 올라가는 와중에 허리가 아프다면 다시 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이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허리가 아플 때 빠르게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무릎을 이렇게 90도로 세우고요, 회전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해주고,
양쪽 번갈아 가면서 회전을 다 했으면 다리를 올려서 숫자 4를 만들고요. 무릎에 깍지를 껴서 당겨줍니다. 반대쪽도 숫자 4를 만들고 깍지를 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면 누워서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냐면요. 한 4번 정도로 나눠서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는 동안 근육이 굳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육을 좀 부드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해주고 오랫동안 앉아있은 다음에는 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잠자기 전에도 한번 해주시고 운동 직후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피가 확 쏠리면서 근육이 좀 딱딱해져요. 운동 후에 근육을 좀 풀어준다면 요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 하면은 스트레칭은 한 10에서 20초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아프다,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멈추고 다른 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프다는 거는 뭔가가 신경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거니까. 허리에 무리가 안 가면서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은 브릿지 운동이에요. 이렇게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주는 게 브릿지 운동이잖아요. 허리에 큰 부담 없이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자연스럽게 허리는 부드러워집니다. 버드독이라는 자세가 있어요. 네 발로 엎드려서 팔과 다리를 교차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버드독이라고 그러죠.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고요. 사이드 플랭크 운동, 내가 할 수 있는 강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하기만 해도 허리가 좋아지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의자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의자 뒤에 서서요. 버드독을 서서 하는 거예요. 버드독 자세라는 건 한쪽 팔을 들고 한쪽 다리는 뒤로 뻗는 거죠. 버드독을 일어서서 번갈아 15번 정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다리를 뒤쪽으로 들어주세요. 세 번째, 사이드로 중둔근 운동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손을 올리고 옆으로 기울이기. 허리가 약한 경우에는 무리해서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안전하게 근육을 좀 깨운다. 이 개념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병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코어를 깨우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4주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10%씩 강도를 올리면서 부상 없이 근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약한 분들한테 추천하는 입문 운동은요. 숨쉬기 운동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숨을 제대로 못 쉬면 허리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운동부터 하세요. 복식 호흡을 하란 얘기고요. 가만히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복근이 쭉 앞으로 나오게 하고요. 내뱉으면서 배가 들어가게 해서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느껴보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무릎을 와이퍼처럼 돌려줍니다. 허리가 회전을 하면서 허리 주변에 있는 코어 근육들이 같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벽에 기대서 플랭크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양이 자세, 허리를 좀 늘려주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약한 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운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윗몸 일으키기, 허리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허리 숙이는 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강한 고강도 플랭크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데드리프트를 근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허리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부상을 입을 수 있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운동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요, 급한 불을 끄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너무 저려서 직장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럴 때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단계를 지나서 아주 급성 통증이 가라앉았다면 나머지는 스스로 고쳐야 돼요. 스스로. 허리가 아픈 거는요, 생활습관병이에요. 생활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약을 먹고 효능이 좋은 주사 한 대 맞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을 해요. 자세와 습관도 여기 병행이 돼야 되겠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체 운동, 골반 운동을 많이 하셔야 허리에 안정화를 줄 수가 있고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됩니다. 단순 통증하고 디스크에 의한 통증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먼저 단순 통증은 그냥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는요, 밑으로 퍼져요. 다리가 땡기고 엉덩이가 땡겨요. 그 다음에 통증 양상이 근육통은 좀 뻐근하고 당기고 무거운 그런 느낌이라면 디스크는 신경을 꽉 누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납니다. 시간으로 보면 근육통은 한 3, 4일 지나면 조금씩 줄어들죠. 디스크는 3, 4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몇 주 이상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에 따른 변화는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 그러면 근육통은 좀 완화가 되는데 디스크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신경이 오히려 더 자극이 되니까 더 심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근육통은 감각은 괜찮죠. 근데 허리 디스크는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고 발목에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걸음 걷기가 어렵다면 이건 디스크일 수 있어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를 좀 보여드리면 허리 통증이 엉덩이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 디스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허리나 다리가 아프고요.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 속에서 허리 디스크 예방을 하려면요. 무거운 물건 들 때 허리 힘으로 들지 마시고요. 하체 힘으로 드세요. 박스 같은 거 들 때요. 반드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들지 마시고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허벅지 힘으로 해서 물건을 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과 골반이 정렬이 잘 맞아야 허리가 튼튼해집니다. 내 발이 모양이 괜찮은지 평발인지 요족인지 꼭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신발을 이용하세요. 중장년층 허리를 위한 초간단 생활 습관은요. 가볍게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앉아있다 일어날 때 허리를 가볍게 구부렸다 펴기를 해서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하고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0분에 한 번 정도는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오래 앉아있을수록 디스크의 압력이 계속 올라간다 그랬죠. 알람을 맞춰놔도 좋고요. 중간에 내가 30분에 한 번씩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놔서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아니면 앉아있다가 서 있었다가 좀 걸었다가 이렇게 자세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튕기듯이 일어나지 마시고 회전을 시켜서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신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